안녕하세요, 유천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러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를 열겠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스케치 1번을 들어가서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 사각형을 그려놨죠. 아무런 구조 조건을 주지 않고 그렸습니다. 바로 뭐를 그렸습니까? 얘를 그렸죠.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도 패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서클을 그리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미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트랜스포메이션 피처는요, 어떻습니까? 어떠한 통째의 바디가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피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러는 그렇지 않죠. 미러는 얘가 어느 피처만 갈 수도 있고 이 통째의 바디 전체가 갈 수도 있고, 또 미러는 복사가 된다는 것이 틀리죠. 그래서 미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미러를 누르고 저는 이 면을 통해서 미러하겠다. 생기죠. 복사가 OK. 그리고 똑같이 히스토리에 미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딜리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피처만 가겠다. 패드라는 피처만 가겠다 했을 경우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쪽에 하이라이트 되는 게 볼 수 있죠. 얘를 클릭하고요. 미러를 누르고요. 어느 면을 통해서 하겠다. 이 면을 통해서 하겠다. OK.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게 복사가 됐죠. 피처가. 이것은 즉 하나의 바디라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카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카티아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하나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컴퓨터는 그것을 하나로 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시켜서 OK. 이렇게 해서 또 미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미러를 시키겠다. 나는 이 솔리드의 이쪽 면을 통해서 미러 시키겠다. 아니다. 나는 그쪽 면을 시킬 거 아니라 이 면이다. 하면은 반대로 밀어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방법론이 있다는 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러를 끝내고요. 미러는 쉽죠, 여러분들. 모델링 하면서 이거는 자주 표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주 쉬우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얘를 내리고요. 이번에는 패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중 렉탄젠귤러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요, 렉탄젠귤러 패턴을 하겠습니다. 패턴이란 무엇이냐? 아주 여러 개를 나열 복사시킨다는 거죠. 즉, 전체 바디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요 포켓도 포함할 수도 있죠. 이 포켓만 여러 개로 나열 복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렉탄젠귤러 패턴을 눌러서 가겠습니다. 요 포켓만 갈 거니까 오브젝트 패턴 포켓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이 방향이다. 거리는 20이죠. 두 번 클릭해서 나는 10만큼 가겠다. 즉 그 값이 이 값입니다. 개수는 3개다, 4개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다면 파라메터를 보면 스페이싱 앤 랭스를 보겠습니다. 30mm다. 총 길이는 30mm인데 그 중에서 내가 10mm로 각각의 개개의 거리를 10mm로 놨을 경우는 개수는 자동으로 4개가 계산되는 거죠. 그렇다면 40mm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자동으로 5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스페이싱이 10mm니까. 여기다 다시 30mm로 놓겠다. 총 4개 결정되죠. 인스턴스 앤 랭스를 치면은 4개를 만들고 총 길이가 30mm일 경우 각각의 거리는 몇 mm로 결정될까? 총 5개를 놨을 경우 각각의 거리는 7.5mm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퍼스트 디렉션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세컨드 디렉션에서 파라미터 또한 같은 의미고요. 이의 개수는 2개, 3개 눌리고 뭐가 2개, 3개냐? 바로 디렉션이죠. 방향. 바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디렉션이 있죠. 역으로 하겠다. 리버스. 그리고 거리는 스페이싱은 12로 놓겠다. 그러니까 개수는 3개 있을 경우 자동으로 총 길이는 24mm가 된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니까 렉탄젠귤러 패턴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단순히 피처만 가냐? 그렇진 않죠. 바로 패턴을 누르고 방향성만 정의해주면 통째가 다 가죠. 이렇게 가는 게 볼 수 있죠. 총 길이는 스페이싱은 100으로 놨을 경우 100으로 놨을 경우 총 바디 통째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캔슬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다 동일합니다. 캔슬.
이렇게 해서 렉탄젠귤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렉탄젠귤러 패턴이 직사각형의 어떠한 이동 복사라 생각하신다면요. 서큘러 패턴은요. 원 상태의 이동 복사입니다. 눌러서 서큘러 패턴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엑시얼 레퍼런스가 있고 크라운 디피니션이 있습니다. 엑시얼 레퍼런스에 이런 것들은 우선 둘째 치고요. 방향성을 저는요. 이 큰 솔리드의 중심 축을 선택하겠다. 그럼 솔리드를 클릭하니까 바로 중심축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 패턴, 어떤 오브젝트냐 클릭하고 나는 이 패드만 움직이겠다 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총 3개고 각도는 50도일 경우 프리뷰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OK를 누르면은 50도 간격으로 3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두 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총 컴플리트 크라운의 경우는 완전한 원일 경우 그때의 각각의 개별적인 각도는 자동 계산하겠다. 프리뷰 누르니까 3개가 나오죠. 3개가 각도가 120도로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턴스 토탈 앵글의 경우는 토탈 앵글 총 길이가 총 각도가 360도고 그중 개수는 3개를 만든다면 그 안에 각도는 각각의 떨어진 각도는 180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나는 4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개수를 늘린다면은 그 각도는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인스턴스 앵귤러 스페이싱 우리 아까 쓰던 거죠. 다시 넘기 앵귤러 스페이싱 앤 토탈 앵글 각각의 각도를 60도고 총 360도예요. 그러면 그때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냐는 뜻이죠. 나는 80도로 놨을 때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 거야? 5개가 나오네요. 320도일 경우 이런 게 바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컴플리트 크라운을 이용해서 총 각도는 개수는 6개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크라운 디피니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클에는 지금 현재 1개예요. 얘를 2개로 늘렸을 경우는 밑에 또 생기죠? 그럼 얘를 OK로 한번 우선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5개가 서큘러 패턴을 다시 두 번 클릭해서 크라운 디피니에서 만약에 플러스 10일 경우는 즉 그냥 10일 경우는 프리뷰 오케이 10만큼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서큘러 돼서 크라운 디피니에서 이번엔 3개를 만들 경우 오케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즉 서큘러 패턴에서 크라운 디피니션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그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서큘러 패턴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빨랐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면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한 번씩만이라도 트라이얼 에러를 반복한다면요.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건요. 유저 패턴이에요. 여러 개를 나열시키는 패턴 방법 중에서 유저, 내가 정해놓은 패턴, 불규칙한 패턴을 옮기기 때문에 얘는 유저 패턴을 한번 써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잠깐 내리고요. 미리 준비한 것 중에서 유저 패턴을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만들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드가 있어요. 이 육각형 형태의 패드죠. 두 번 클릭하겠습니다. 육각형은 뭘로 만들죠? 바로 이걸로 만들겠죠. 얘를 찍고 당겨서 놓으면은 다음과 같이 육각형이 생성되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육각형을 만들었고요. 포켓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를 포켓을 했고요. 필렛을 R3으로 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필렛과 이 포켓을 임의의 포인트를 그려놓은 스케치 4번 있죠. 이 임의의 포인트는 제가 일일이 콘스트랜트를 줄 수 있어요. 얘와 얘의 거리는 얼마고
밑에와 얘 포인트의 거리는 얼마다. 그럼 80이면 포인트가 구속 조건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포인트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쭉 찍어놨어요. 그런 스케쳐가 있어요. 그중 나는 포켓과 필렛을 이 각각의 포인트별로 패턴을 시키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유저 패턴이죠. 그러면 포지션은 뭐냐? 바로 이 스케쳐 4번과 포지션이 똑같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도 렉탄쟁귤러나 서큘러 패턴과 동일하게 전체 바디가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오브젝트가 뭐냐? 오브젝트가 바로 커런트 솔리드라는 거죠. 커런트 솔리드가 아니라 나는 포켓이다. 포켓만 가져 이렇게. 그럼 필렛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갈 수 있죠. 유저 패턴을 지우고요. 포켓과 엣지 필렛을 동시에 클릭합니다. 무엇으로 클릭했습니까? 바로 컨트롤 키를 이용한 거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포켓과 엣지 필렛 클릭한 다음에 유저 패턴을 클릭하면은 두 개가 오브젝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포지션은 바로 스케쳐 4번이다. 오케이 누르니까 다음과 같이 포켓과 필렛이 다 패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저 패턴 중에서 알아보자는 이 앵커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앵커는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룰을 맞추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앵커 포인트를 이 포인트, 이 엣지의 이 벌텍스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기준해서 아까 같은 동일한 룰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걸 볼 수 있죠. 앵커는 볼 수 있고요. 앵커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저 피처 역시도 동일하게 여러 개를 동시에 복사, 나열하는 거죠. 나열 복사하는 게 유저 패턴입니다. 근데 그 간격은 렉탄젠귤러 패턴처럼 어떻습니까? 직사각형의 규칙된 패턴도 아니고요. 서큘러 패턴처럼 어떤 원의 규칙된 패턴도 아니고 임의의 포인트 우리가 직접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걔를 패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피처는요. 각각 한 번씩만 더 해보면요.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시행착오를 몇 번 겪지 않고 한 번씩만 시행착오를 겪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예.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케일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스케일링 바로 뭡니까? 비율이죠. 어떤 스케일링? 레퍼런스를 통해서 비율을 주겠다. 나는 임의의 포인트가 있다면은 포인트를 만들겠다. 어느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0, Z는 200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 Z는 200인 위치에 포인트 하나 생성됐고요. 여기 X자가 그때 레이쇼는 0.5배를 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얘를 기준으로 0.5배죠. 스케일링 다시 두 번 클릭하고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니라 크리에이트 포인트 하겠다. 아니다. 캔슬 에디트 포인트. 아까 200이 아니라 여기를 0,0으로 만들겠다. 오케이. 해놓고 하면은 포인트가 0,0으로 왔죠. 그리고 비율은 2배로 커지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2배로 커지죠. 즉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파트 바디가 통째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 그리고 스케일링은 똑같이 이쪽에 뭡니까? 히스토리에 그 히스토리가 남는다는 것.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